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이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 판단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까지 범죄 소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그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은 범행의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제3자 뇌물수수, 뇌물 그리고 그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직접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아직 의문이 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고 하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물증으로서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웬만큼 다 그 확보가 돼 있고 관련되는 사람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더불어서 이 삼선 국회의원이고 관련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구속 사유에 하나도 요즘 말로는 1도 인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전 수석의 이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하겠다. 자, 이러고 밝히고 있는데 검찰에서요. 앞으로 검찰 수사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아주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롯데 홈쇼핑의 비자금 사건은 작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지급한 걸 지금 왜 꺼내들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검찰의 그 조사 과정들이 물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술자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뭔가 좀 다급한 게 아닌가라는 그것을 반증하는데 예를 들면 특활비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까지 조사가 뻗치자 아마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 무마 사건 관련 과정에서 비극적인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기면서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달래고 추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인 정무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칼끝을 겨눈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역시 짜맞추기라든가 균형 있는 수사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는 야당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이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에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또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뒷말이 무성했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또 구속영장 재청구 일단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입장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상당히 곤혹스럽죠. 실질적으로 가장 했던 것이 의도와 시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많았었죠. 그 시점에 대한 의혹이란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MBC 전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전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소환하는 시점과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결국 이른바 보수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 의혹을 낳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한다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할 때면은 정말 구속영장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구속영장을 그 발부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과 의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구속 여부 그리고 또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여당에서도 한마디로 정치권 양측으로부터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처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그 검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이제 공세가 검찰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입장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런 정치권의 향후 반응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와대는 뭐 일단 전병헌 그 전 수석 관련해서 일단 관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특별한 그 입장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은 이번 기회에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서고 난 이후에 적폐를 완벽하게 좀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혹시 그 이전에 있었던 뭔가 적폐도 새롭게 드러난다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인 건데요. 지금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어찌됐건 사법부도 사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뭐 헛수사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부실수사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또 다른 그러면 억측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그 특활비 관련한 거라든가 또 그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또 하여튼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압박이 좀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심정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 카드가 먹힌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 해석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묘하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로 옥죄할 수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난다든지 또 그에 또 상응해서 또 거의 상응하는 것처럼 마치 균형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도 이렇게 풀려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찰이 앞으로 그러니까 변한 그 사법부의 그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그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구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과 의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구속 여부 그리고 또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여당에서도 한마디로 정치권 양측으로부터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처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그 검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이제 공세가 검찰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입장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런 정치권의 향후 반응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와대는 뭐 일단 전병헌 그 전 수석 관련해서 일단 관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특별한 그 입장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은 이번 기회에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서고 난 이후에 적폐를 완벽하게 좀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혹시 그 이전에 있었던 뭔가 적폐도 새롭게 드러난다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인 건데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이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
판단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까지 범죄 소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그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드리면은 범행의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제3자 뇌물수수, 뇌물 그리고 그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직접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아직 의문이 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고 하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물증으로서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웬만큼 다 그 확보가 돼 있고 관련되는 사람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더불어서 이 삼선 국회의원이고 관련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구속 사유에 하나도 요즘 말로는 1도 인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우에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역시 짜맞추기라든가 균형 있는 수사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는 야당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그야말로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이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에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또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뒷말이 무성했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또 구속영장 재청구 일단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입장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상당히 곤혹스럽죠. 실질적으로 가장 했던 것이 의도와 시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많았었죠. 그 시점에 대한 의혹이란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MBC 전 그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전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전병헌 수석에 대한 그 수사가 착수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무렵에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소환하는 시점과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결국 이른바 그 보수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 의혹을 낳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한다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할 때면은 정말 구속영장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구속영장을 그 발부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그리고 이제 법원이 전 수석의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하겠다. 자, 이러고 밝히고 있는데 검찰에서요. 앞으로 검찰 수사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아주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롯데 홈쇼핑의 비자금 사건은 작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지급한 걸 지금 왜 꺼내 들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검찰의 그 조사 과정들이 물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술자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뭔가 좀 다급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반증하는데, 예를 들면 특활비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까지 조사가 뻗치자 아마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 무마 사건 관련 과정에서 비극적인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기면서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달래고 추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인 정무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칼끝을 겨눈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그것이 실패할 경우